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2022년 마지막 남은 한 주의 장세 전망과 함께요 현대차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장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43포인트가 내린 2313포인트, 코스닥 지수도요 3% 넘는 약세 흐름이 있죠. 23포인트가 내린 69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이요. 자, 하지만 국내 증시뿐이 아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낙폭이 심화됐는데요. 일본이 4.6%, 중국도 3.8%나 빠지면서요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요. 자, 하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이죠. 다우 지수가 0.8% 상승 모습을 보였고요. 독일도 강보합 수준인 0.3% 상승이 나타났네요. 물론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에 1.9%의 약세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가 0.2%의 상승, 그리고 다우가 0.5% 상승세, 이런 흐름이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죠. 특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낙폭이 심화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금투세가 2년 유예안이 법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안에 대주주 요건을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50억 이상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10억으로 결정이 나고 통과가 되면서 이 금투세 회피 물량이 그죠? 지난주에 쏟아지면서 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이 2,800억 매도를 보였고, 그 물량 대부분을요 이 기관이 받아줬죠. 2,500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665억. 그죠? 특히 한 주 동안 좀 넓게 봐도요, 거래소 시장 쪽에 이 개인들이 7,500억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3,000억 매도, 그리고 기관이 1조 원 넘는 매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2,100억 매도했는데 기관이 3,00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 회피 물량이 개인 위주로 쏟아졌지만 그 물량 대부분을 기관이 받아줬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금투세 회피 물량이 돌발 변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줬지만은 이 금투세 보유 기준일이 27일이에요. 그러면 27일까지 일부 물량이 출회될 수 있지만은 28일 이후서부터는 그 물량이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 즉 단발성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일부 충격은 있겠지만 금요일처럼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소장 증권TV에서 무료로 문자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장이라든지 화요일날서부터는 좀 크게 밀릴 때마다 마이너스 거인 나오면은 오히려 매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쪽으로 우리가 가락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종합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가요 지난 9월 하순경에 저점 2130포인트인가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6주 연속 상승이죠. 25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6주째 하락했다. 예, 그러면서 하락, 그러니까 6주 상승하고 6주 하락했는데 6주 하락하는 동안 지난 그 전에 상승했던 상승폭의 절반 수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200일 이동평균선 2500포인트의 저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지지대는 2400포인트, 2차 저지대는 이 이동평균선의 제일 하단에 있는 60이라 했죠. 2330.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도 크게 빠질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2280 수준. 2280 수준요. 지난 이 6월 달에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제일 저점이다. 그 이상, 왜냐하면요, 그 이상 깨지 않을 걸로 보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6주 동안에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 긴축 정책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인데, 이미 일부 경기 침체 우려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9월달 저점이 아니라
6월달 저점 수준이 2280포인트가 강한 지지다 해서 저는 월요일날 오후장이라든지 화요일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시장의 매수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좀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6주 동안의 하락을 하는 장세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오른쪽 보면은 아마 제 방송 이수장 증권TV를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4-5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이쪽으로 한두 종목에서 한 20%,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든 2차 전지, 소재, 장부, 폐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이쪽으로, 그죠? 한두 종목에서 20%, 그리고 K컬처,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바이오주에서 이쪽은 30%,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K컬처 쪽은 연말 주도주 논리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리오프닝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단기 종목에서 30% 정도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최근 장세의 흐름, K컬처, 엔터주와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JYP 엔터라든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주도주로 자리매김이 됐죠. 자, 이러한 종목은 이제 매수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극대화를 할까? 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가 이 하나 솔루션 갖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전지의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올라갈 때마다 좀 과하게 거래가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자. 그리고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K컬처, 엔터주, 콘텐츠도 이제는 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올라올 때마다 좀 거래가 크게 터져서 과열이 나올 때마다 뭐 한 3분할이고 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때다라는 그런 말씀드려. 자, 이 K컬처가 이미 이제 주도주로 자리매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뒤따라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리오프닝 경기 재개해주죠. 자, 롯데관광개발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실자리에서 안 쉰다 했어요. 그래서 호텔 신라도 치고 나가죠. 또 화장품 한국 콜마도 치고 나가죠. 자, 이렇게 이 리오프닝주가 또 강세 이유가 보이는 것이 중국 방역을 완화하죠. 특히 우리가 금요일에 또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듯이 중국 내년 1월서부터 해외 입국객 격리 의무를 폐지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이 항공이라든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 아마 좀 지수도, 특히 이 중국 방역 완화가요 지금 실시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죠. 특히 1월 하순에 춘절이 있어요. 아마 그때 또 이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후부터가 감소 추세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좀 길게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 5G 통신 장비죠. 우리가요 지금 이수장 증권TV에서 무료 문자 정보를 신청을 하는데 정보 제공이 지금요 이 중기 종목, 그러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좀 비중 좀 올릴 때 좀 줄이는 거 말씀드리고, 또 바닥거리는 종목 늘리는 거 말씀드리고, 또 단기 종목 추천하고, 또 우리가 증시 일정 및 뉴스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5G 통신 장비주에서요 증시 일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수립해서 KMW라든지 5 통신 장비 언급을 해드렸고, 또 5G 특화망 융합 서비스 성과 공유해서요 뭐 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KMW, RFHC 말씀드렸죠. 또 이 국가과학기술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회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G 통신 장비, 그렇죠? 우리가 서진, RF, KMW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요 일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걸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일정이라든지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또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수장 증권TV에서 최근에 무료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이 있죠. 무료 문자 정보 신청해갖고
010-2420-6710이죠. 이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무료로 문자 정보를 신청한다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음식료들, 그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거래량이 실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정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죠. 지금 금요일날 4.6원이 상승을 했는데도 환율이 1280원 80전이다. 143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1280원, 한 10%, 그죠? 1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음식료의 수혜가 되느냐? 곡물가가 하락하죠. 이 부분 뒤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전기전자, 반도체, 그죠? 전반적으로 침체, 우리가 뭐 SNS텍이라든지 AD테크놀로지, 한솔캠 같은 전반적인 좀 약세. 최근에 좀 강조해드리고는 IS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좀 약세 나타나고, 또 바이오도 좀 긍정적으로 좀 연말 연초에 주도주로 부각이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에 저는,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 올라간 이 K컬처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과열 신호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오히려 저는 이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오토에버, 이 바닥권에서 크게 빠졌죠. 이러한 종목 비중 늘려가야 되고요. 또 전기전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죠. 이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여가야 되지 않아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종목을 하기보다는요, 4, 5종목으로 해서, 그렇죠? 또 비중을 20대 30으로 하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늘려가고, 또 주가가 좀 크게 뜬 종목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다 보면은 시장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빠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대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죠? 천천히 여유 있게 투자하다 보면은, 그죠?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 하시면은,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 이름 지은 이유도요. 하모니가 뭡니까? 조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은 주식시장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하모니 조화. 그러니까 조금 시장 주도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은 바닥에서 다지고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도 있어야 돼서 거기에 따른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전화번호로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기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죠. 자, 현대차 지난 9월 전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9월 종합지수 하락할 장에 뒤늦게 약세 모습을 보였죠.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 한 24% 하락했고, 기아차도 23%나 주가 약세, 특히 9월 이후 낙폭이 심화된 모습인데, 저는요, 가장 큰 이유, 물론 이 표면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벽 타격이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나름대로 선방, 시장 대비 상당히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미국의 공장에 아직 전기차에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급 지급을 못 받아서 이 친환경차 경쟁력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러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 친환경 판매량이 이 전체 판매의 한 2.8% 수준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미국 이 현대차가요, 3년, 지금 공장을 지어서 3년 뒤면은 2025년 정도 수준에서는 이 미국 생산한 차에서는 이제 이 보조급 지급을 받겠죠. 한 3년인데 아직 영향은 크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미래의 먹거리다, 어차피 전기차는 가는데 그러한 우려감으로 빠지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더 추가적인 하락은 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또 최근에 또 이
국내 자동차뿐이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주가도 좀 크게 하락한다 하죠. 특히 이제 12월 들어서 포드가 18% 빠지고 이번 달 들었어요. GM이 16%, 뭐 테슬라는 뭐 더 크게 빠져 36%, 도요타가 한 9% 수준, 폭스바겐도 한 12%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자동차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줄면서 판매량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죠.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9월 판매량이 전년보다는 한 24% 증가했고 10월에는 12% 증가, 그리고 11월 10%,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줄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했는데 작년 대비 실적 상당히 좋아요. 자, 여기 보면요. 하단에 보면은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 전망치인데요. 2020년에 2조 3천억인데 2020년 작년이죠. 6조 6천억 됐고 올해는 9조 3천억. 여기에 충당금까지 빼고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10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 10조 천억대, 그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세요. 자, 요거는 기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낫죠? 자, 기아차 2020년에 2조, 작년에 5조, 그리고 2022, 올해 6조 8천억, 그죠? 그죠? 6조 8천억. 그리고 2023년, 내년에 7조 7천억, 24년도에 7조 9천억, 그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저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그리고 뭐 소비 지금 판매 성장량이 약간 둔화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맞추 종합지수가 올해 22%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죠? 어차피 시장 하락하면 이 업종 대표적으로 지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9월 달까지는 이걸로 실적으로 버텼지만은 지수가 못 따라 올라오니까는 이제는 현대차가 지수 따라 내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실적 성장 지속 전망이죠. 또 내년에 신차 출시가 상당히 많아요. 뭐 산페타, 그죠? 그리고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차죠. 이러한 부분에서 신차 출시가 현대차 나오면서 실적에 도움이 돼주고 또 수급적으로도 과매도 크게 빠져서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현지 기관들이 그렇죠? 이제는 매도 물량 규모가 줄고 오히려 소폭 순매수에 나서고 수급 개선이 된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인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그냥 치고가 왜 종합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옆에서 좀 다지는 기간이 나올 거면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돈을 빨리 많이 모여서 바닥에 확 들어갔다가 좀 올랐다 다시 빠지면 속상하죠. 못 버팁니다. 근데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간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이수양 증권TV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자, 현대오토에버도요. 올해 한 27%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대라든지 기아가 약세에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계열로서요. 자율주행의 핵심인 첨단 운자 보조 시스템 제어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생산.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 정부는 자율주행 레벨 3 안전기준 개정으로 상용화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G90을 출시할 예정이고 향후 30여 종으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을 탑재한 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발표를 했어요. 또 하나는요. 이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현대차 기아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까 만든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했어요.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2023년까지는 이 소프트웨어에 12조 원을 투자를 계획이다라고요.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 당연히 현대오토바 수혜를 받고 실적 부분도요. 자, 2020년에 868억에서 작년에 960억, 올해 1200억, 그리고 내년에 1500억. 그러면 현대 기아차의 이 실적 성장률보다 당연히 현대오토에버가 훨씬 높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지금 한 1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10만원 미만에서는 뭐
한 번에 아직 바닥권을 다지고 추세 전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현대오토에버, 그죠?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지난 8월 말까는 이 현대기아처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난 8월 9월서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주가에 이제 사람 심리가 크게 하락하고 여기서 한번 좀 더 빠지면 이제 더 빠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고 왜? 더 갈 것 같아서 만원짜리가 3만원 가면 비싸 보이다 싸게 보입니다. 왜? 5만원 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만원짜리가 8천원 가면요 싸 보여야 되는데 비싸 보입니다. 왜?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8천원짜리가 5천원 갈 것 같아서 8천원까지 내려왔는데도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안 사는데 오히려 10만원 미만서부터는 조금 관심을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아까 말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크게 128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곡물가가 지금 8개월 연속 하락이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3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1280원이 10%가 넘게 빠졌어요. 자, 음식료 업체들이 재료가 곡물 아닙니까? 또 해외에서 수입하면 환율이 1430원과 지금 1280원. 그리고 곡물가가 8개월 연속 하락. 근데 제품 가격은 이미 다 올려놨어요. 제품 가격은 올렸죠. 근데 원재료 값은 빠지죠.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CJ일 제당 같은 경우에는 1분기서부터 아마 효과가 나타나서 여러분은 이 4분기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어 내년 1분기부터 CJ일 제당은 가격 인상, 곡물가 하락의 마진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여기 봐도요. 이 11월 평균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서 11월 평균 135포인트였어요. 이 10월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해서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8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곡물가가 8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품 가격은 올리죠. 제품 가격, 그러니까 곡물가가 고점 치고 빠졌던 것이 10년 전인 2011년에도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밑에 차트가 대상입니다. 월봉입니다. 2011년에 그죠? 이 6,600원에서 2014년에 57,000원까지 한 8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이때 곡물가는 빠지고 했던 가격대여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 CJ일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요 기간 얘는 조금 앞서 움직여서 한 4년 동안에 한 2.5배가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CJ일 제당 현재 대상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 같다. 하나 이제 단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그냥 일부 발만 담그다는 차원에서 선침의 차원에서 일부만 좀 물량 조정받을 때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도 전기전자 업종으로서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기가 이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죠. 최근에 증권사마다 나오는 이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상당히 우울해요. 예, 보면 이 키움증권사는 영업이익이 4분기에 1,563억에서 시장 추정치 2,265보다 크게 하회할 걸로 보고, 대신증권은 이보다 더 낮게 봐요. 1,391억에서 전년 대비해서 61%나 감소하고, 하나증권도 전년 대비 53% 감소한 1,400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반 이상이 줄어들고 부진할 걸로 보는데, 주가가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최근 고점이 이 종목이 14만 3천 원을 찍은 것이 11월 16일입니다. 근데 11월 16일 지금 주가가 지금 13만 4천 원까지죠. 그죠?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근데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내려왔는데 오히려 11월 16일 14만 3천 원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이 오히려 63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66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도 12만 주나 매수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최저점 이후에서는 개인들이 275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36만 주. 그러면 지난 10만 8천 원대서부터 주가가 올라왔는데 14만 3천 원까지 그때까지 매수를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14만 고점 찍고 13만 4천 원까지 내려오는데도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66만 주를 매수를 했단 얘기예요. 만약에 10만 8천 원에서 14만 3천 원까지 올라올 때 매수 200만 주 가까이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요번에 14만 3천 원에서 13만 4천 원까지 내려올 때 매도를 했다면 이거 실현하고 도망간 걸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매수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목표가 말씀을 드렸죠. 15만 4천 원, 그러니까 6월 1일 날,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기 전 가격대가 15만 4천 원인데 그때서부터 현재까지의 수급상을 보면 개인이 64만 주 매도해요. 외국인이 124만 주.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15만 4천 원까지 매수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15만 4천 원까지는 지금 올라가도 수급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4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담된다고. 4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느냐? 1월 하순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1월 초순, 중순 넘어가기 전까지 저는 시기적으로는 1월 초순에서 중순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뭐 10일경 전으로 해서 왜 하순경에 실적 발표하면은 우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월 10일까 초순에서 중순 넘어갈 때, 시기적으로는 그때 한번 물량을 좀 줄여야 되고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5만 5천 원에서 17만 원이니까 뭐 16만 5천 원까지 했죠. 요 사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은 50% 정도는 축소했다가 실적 발표가 아주 부진하게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례원 가입 안내죠. 자, 최근에 좀 시장도 안 좋고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연말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6개월에 110만 원, 1년에 200만 원. 물론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나는 뭐 한 번에 개별 종목 해서 크게 대박보다는 좀 안정되게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내수 종목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앞부분에는 이제 무료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정보고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회의를 거쳐서 나가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짜보고 싶다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을 여기 아래 계좌번호를 한번 입금을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입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요 알려주시면은 지금 우리 현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교체하는 정도를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을 하신 다음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그리고 종목을 보내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